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학년말 학생부인데요. 정말로 학생부에 대해서는 나이스에서는 크게 할 일은 없어요. 다만 그 과정이 좀 길죠. 예. 왜냐하면 여기 또 이제 저기 뭐 메신저에도 질문이 몇 개 오고 있는데, 예, 통화 메신저요. 여기에 이제 뭐 점검할 때 3차 점검, 3차 점검 때 그것도 운영의 묘 같아요. 우리 이제 점검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3번 이상 점검하고 3회 이상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시행규칙에, 초등부 시행규칙이 있고요. 자, 3회 이상 하시는데, 그 내부 결제 해주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말로 행정적으로 했어요. 딱 기간 주고, 자,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표지 만들고 도장 찍고 이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워낙 바쁘시네, 학년말에.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또 안 잡아내면 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띠지 하나 붙이고 그냥 제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학교는 이제 단축 수업까지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학년말 되면 시수가 대부분 확보가 되니까 오전에 아이들 수업하고 오후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거리두기 해서 모여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일치적으로. 그리고 출력을 여기서 학문별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3회 이상 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도 학생 컨설팅 계속 말씀드리는데 입력이 완료된 상태 3회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3월달에 인적사항 한번 점검하고 계획은 다 있어요. 관리계획. 학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8월달에 한번 1학기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 한번 하겠다. 라고 해서 3회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앞에 두 개는 플러스 알파예요. 3회 이상이기 때문에 이 3회는 반드시 다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료 반영은 다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자료 반영은 이제 전체 반영을 해달라는 게 이제 기본 디폴트고요.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검증을 하셔야죠. 자료 검증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확인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정 오류가 쓰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외국인 학생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고 요 검증의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이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DB에 계속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걸 수정해서 원 메뉴에서 저장하시고 다시 조회하시면은 그때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여기 삭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아 있어요. DB에는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입 전형 연수할 때도 꼭 말씀드리는데요. 그 수시할 때요. 저기 있잖아요. 수시가 아니라 사전 운영하실 때 진로 특기상 같은 거 다 입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점으로 이렇게 막 입력하시고 저장하세요. 요거 예 처리 사유가 점이에요, 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 완료가 돼갖고 마감이 되거든요. 예, 이 단계가 마감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쓰레기 값은 남는 거죠.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삭제가 되는 게 아니죠, 절대. 안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전입 저게 뭐 편입생이다. 그러면 이제 학년 자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전 학년 자리 외국에서 넘어온 친구들도 그렇게 될 때는 여기다가 내부 결제 공문 있잖아요. 편입 학생이면서 가로 열고 내부 결제 문서번호하고 날짜, 시행 결정할 때 있죠. 보통 공문 오는 날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입력해주면 좀 이렇게 나중에 확인할 때 좋고요. 그리고 이전 학년도 올해 작성했다. 내년에 뭐 3학년이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 클릭하면 또 나와요. 그걸 그대로 예전에는 그대로 반영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보고 다시 입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정 오류 아닌 이상은 다 원메뉴에서 다 정정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논리적 검증이에요. 오탈자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대조 확인을 꼭 해주시고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3회 이상 아까 이제 질문이 이제 오신 그 선생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한 번씩 출력하면 이제 양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한 번 딱 출력해놓고 그러니까 띠지 있잖아요. 그거를 색깔 다 달리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마다. 그리고 표시해놓고 그 붙여놓고 또 다른 분이 보일 때는 또 다른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이제 인계를 해주시면 담임자한테. 그럼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번 출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1차 한 번 하시고 다시 또 하고 또 전체 출력하고 학수가 많으면 이거 종이도 만만치 않죠. 출력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여기는 그 3회 이상 대조 확인점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 이건 철저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단순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글자가 이상하게 찍히는 것도 있잖아요. 완성이 없는 대부분 다 지금 한글은 조합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글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글자 수가 아닌 글자가 아닌 것들은 여기 이제 넘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 조에서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요. 하나 또 팁을 드리면은 요 고교 정보 검색이 상당히 중학교에서 되게 부러워하는 메뉴예요. 요거 학교명 블라인드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축제명 같은 거 입력 못 하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딱 눈을 봤어요. 스캐닝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 부제를 대배를 한다. 대배를 이렇게 한다요. 그냥 이렇게 찾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와요. 이렇게 나오죠.
있는 걸 빨갛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출교 특기상 수상 이게 다 서술형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3학년이면 1, 2학년까지 다 검색되는 거고 초창기에는 되게 늦었었는데 되게 빨라졌어요. 네. 그 튜닝을 해요. DB 튜닝해서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까지 하이학년까지 다 돼요. 1학년은 당연히 1학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해서 정말로 이 대회는 수상이니까 가능하네 이렇게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이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학교명도 써보시고 출제명도 써보시고 지금도 남아있으면 정정하셔야 돼요. 작년에 수준에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꼭 고교 분란뿐만 아니라 유효 같은 것도 그죠? 네. 대회도 뭐 유효죠. 그래서 기재 유효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이름으로 조회는 이제 여기 우리 학교를 떠난 아이들 전출생이라든지 재적생, 자퇴생이 다 모든 게 다 조회가 돼요. 학년도는 2022년은 나이스에 등록된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부터 학년부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아이들은 다 조회가 돼요. 들락날락 애들 다 올라옵니다. 계속. 근데 출력에도 또 하나 좋아진 게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능이 왜 생겼냐 보니까 모 시도에서 행정실에서 주무관님이 엄청난 민원을 냈답니다. 강한 민원을 내갖고 아시잖아요. 지금 학생부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은 예, 제외되잖아요. 그냥 학생부로 혹시 발급할 때. 예. 그 학부모 수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민원 제출용도 아니고 발급을 엄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교는 정상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민원을 내셔갖고 이거 학생들이 뭐 생활력부 전형 자료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을 계속 발급한다. 그 학생부 이제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꾸 발급한다 그래갖고 너무 이거 무리가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소실되라는 게 지금 우리가 기재령의 처리용 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종합 의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실제로 뽑아줘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메뉴 자체가 그 민원에서 발급하는 메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고 아까 영재기록사항은 굳이 지금은 의미는 없어요. 이게 중학교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 중학교는 특목고 올릴 때 출력해서 보내거든요. 우리는 대입자료를 전산자료로 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골뱅이를 놓치면 당연히 출력은 안 되죠. 체크하면 출력은 안 돼요. 안 되는데 대입에 쓰기 때문에 상급학교 전환자료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출력해서 제출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저것도 있어야 돼요. 발명. 그냥 발명도 있었는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기발팀에. 그리고 당연히 이제 2학년 가면 이런 옵션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영재교육 발명은 1학년부터 생기니까 내년에 2학년도 생깁니다. 네. 그리고 출력할 때 이렇게 완본을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해서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이상 없다라면 이제 마감을 하시면 돼요. 마감하실 때 여기에 자료 검증에서 1차 마감하죠. 학생부 선생님, 담임 선생님 마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확인 필요가 있으면은 꼭 해주셔야 돼요. 해서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감관에서 학생부 선생님 전체 마감하시고 지금 선생님들이 마감하시고 그리고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급 처리 요건이에요. 그죠? 진급 처리 요건이고 또 건강교육부도 마감이 돼요. 건강교육도 학력별 오류가 있으면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감을 해주셔야지 진급이 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연계되는데 지금 요 메뉴는 요 내용은 일반적인 학생부 연습 때 제가 이제 썼던 거를 전반적인 것만 이렇게 추려서 아주 대기조 원칙만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아마 대부분 학생부 연습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교육부 시행규칙이 예전에 원래는 법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초등교육부만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 수업료 관련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생부 관련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도 뭐 둔다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정정대장 그리고 학폭 사실은 학폭 삭제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훈령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령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여당이 나와 예전에 그 전문직 시험 볼 때 이게 질문이 나왔어요. 학폭에 관련된 법률이 어딨냐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서 이제 훈령에서 봤잖아요. 근데 시행규칙에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네, 자료 반영 아까 전체 반영해서 하라는 거고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 검증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요게 이제 추가가 돼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일수가 이게 부분이 나중에 학생부 검증하면 수업일수도 이제 검증해요. 검증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이나 1월 달 3일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2월 주로 이제 2월 달에 이제 졸업 처리하는 학교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학기 끝나는 경우. 그럴 때는 마감까지 했는데 반영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 통계가 안 잡혀요. 3일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오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면 한 반이 잘못하면은 다음 학년 헤쳐모이잖아요. 그러면 재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다 정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능 개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학사 일정 관리에 교육과정에 학사 일정 관리에 여기
여기서 실제 나오는 수업일수가 있거든요. 네, 수업일수를 가지고 여기를 바라봅니다. 여기를 바라봐서 그 수업일수가 안 맞으면 오류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마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그리고 수업일수가 이제 190일 이상 되게 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180, 70까지 됐었는데 그걸 이제 제외했는데 올해는 이거 190일 또 미만이면 또 체크합니다. 그리고 과세트도 아까 체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거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검증에서 자, 여기 보시면요. 상체 검증에 딱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수 시간이 0인 경우 너 정말로 얘 정말로 0인지 확인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또 질문하세요. 이수 시간이 0이면 학생부 반영하면 있잖아요. 0이 안 찍혀요. 그냥 빛나는 나와요. 그거 오류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거 오류 아닙니다. 대신 그쪽에서는 누가 기록 매니저 쪽에서는 0으로 저장이 되죠. 자, 또 하나. 시간인데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오류를 떠야 돼요. 특기사항 다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안 돼요. 한 3, 4, 제 기억으로는 4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한 3년? 누가 기록을 시도교육감이 이임한 그때부터. 정말 좋은 모델이긴 한데 제가 계속 꾸준히 계속 원상태로 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옵션을 두는 거예요. 누가 기록 미관리 학교라고 해서 옵션 그 학교는 체크해서 원래는 안 하면 그죠? 안 하면 자동으로 지금처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전출 갈 때, 다음에 전출 갈 때 이 모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때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수 시간 달라도 오류 없네?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학생생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행사가 생겼어. 교육과정에서 행사가 생겨서 2시간짜리가 있어. 자, 여기 누가 결혼해놓고 이수 시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학생부 반영 시간하고. 학생부는 미리 다 반영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기 와서 이수 시간 반영하고 꼭 저장해달라. 메뉴에 여기. 그리고 학생부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네. 요 모듈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안 붙인 것 뿐입니다.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정말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 요거 있죠. 누가 기록인데 또 일일이 다 이수시간 반영을 저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학생부 자료 있습니다. 추가된 것들은 여기서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데 여기 있죠. 예전에 특기사항까지 있었어요. 특기사항까지.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실제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됐나요? 정말 열심히 관찰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다 다니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거의 다 500자 채워서. 근데 그런 사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수 시간을 일괄로 이제 반영하고 싶어갖고 여기다 조회하시고 그냥 저장하신 거예요. 그것도 진로활동도 다시 한번 저장하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당시에는 특기사항이 이렇게 체크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거 히스토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크 안 했어요. 이 특기사항이 체크된 상태는 어떠면 메시지가 떠요. 1번 학생이 다 그대로 일괄로 입력한다. 돼 있어요. 그거를 안 보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학년을 넘겼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부 떼보니까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 정답 없어요. 이런 사례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특기사항 빼고요. 이수 시간만. 이거 이수 시간 일괄 반영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괄로 해줘도 돼요. 만약에 추가된 경우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와서 하시는 그 습관도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 막 저한테 교무부장님하고 그 학교에서는 이제 계속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을 갖고 지원단 선생님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라도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학관위에다가 어느 지원단이 이렇게 몇 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정말로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 대조 확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하는 건 훈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3회는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죠? 당연히 입력이 완료되면이에요. 완료되면. 그죠? 출력물 투하 이렇게. 자, 그리고 마감하시고요. 네. 그리고 보존은 딱 저거만 하시면 돼요. 출력할 거 없다. 뭐 발급용도 다 민원서 발급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정말로 학년 넘어가면 보관용으로 먼지 사이드로 꼭 한 번씩 출력했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간섭대로. 안 돼, 하지 마세요. 자, 다만 대조 확인용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대조 확인 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네, 그거를 예전에는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가끔 질문 오세요. 이거 언제까지 보관하니까 그 위에 공문이 없으면은
그때 이제 그 당시 담당 장사님이 지금 교감 선생님으로 이제 전직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공무원 이후에 공무원 안 내리면은 그거 이전 거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판단은 학교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없앨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년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올 때 나중에 뭐 혹시 했냐 안 했냐 뭐 정말로 정적이 많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에요. 두 가지 유형. 정말로 열심히 찾아왔고 이후 다음 학년에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역으로 말하면 반증이죠. 이재명도 제대로 점검 안 한 것인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정말로 있는데 정정을 안 하신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를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거는 점검하시면서 학생부 점검하시면서 어쨌든 점검용으로는 출력이 가능한데 보존용으로는 출력하지 않는다. 다만 요거 가끔 놓치시더라고요. 졸업대장은 법준장부예요. 교문학습 쪽의 법준장부는 네 가지입니다. 학교생활학부 그것도 완성됐을 때 졸업생으로서 그리고 졸업대장, 수료대장 그리고 정정대장, 학생부 정정. 이 네 가지는 법정장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 유일하게 정정대장하고 졸업대장은 동시 관리예요. 출력해서 보관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학업진단자는 요거에 준해서 18조가 요거 지금 보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정정은 반드시 사전 결제하라는 거. 정말 사전 결제 못하는 순간 감사의 타깃이에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정 쪽에서 굳이 출력 안 하셔도요. 정정대장에 정정이 조회 있잖아요. 요거 어떤 때 조회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정정 올리시고요. 물론 학과에 심의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인적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학생부 학교장 결정하시죠. 사전 결제로 최종 결정하면은 수상처럼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어떻게 선생님이 또 완결대로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누락되면 있잖아요. 여기 번호가 빠져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 1번에 쭉 나옵니다. 혹시 이제 조회를 하셨는데 가끔 물어보세요. 연본이 없어요. 정정 그 일렬번호가 없네요. 하나가. 그러면 그 선생님의 찾아가시면 돼요. 완결대로 반영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제가 안 날 리는 없고요. 그리고 요게 차단 결제에서 뻥 뚫렸어요. 요거는 감사 한번 나오시면요. 무조건 적어가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사유서를 받으세요. 뭐 주의도 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심하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반드시 봐요. 이거는. 그래서 사전 결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